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영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LG U+에서 언어와 음성의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영역의 이제 인하우스 자체 개발 쪽과 그다음에 그 기술을 이용한 상용화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G U+는 이제 통신 서비스 회사로서 다양한 이제 그 분야의 AI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 망 관리라든지 뭐 그런 여러 서비스 B2B, B2C 영역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좀 음성을 기반으로 한 음성 대화형 서비스로 좀 한정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성 대화 서비스의 어떤 동향과 그 LG U+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대화형 서비스는 무엇이냐? 혹시 AI랑 대화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AI와 대화라고 생각하면 여기 아래 이제 AI 서비스가 적용된 이제 디바이스들이 보일 텐데요. 주로 이제 뭐 음악을 재생하거나 뭐 TV를 켜거나 뭐 집에 있는 뭐 IoT 띵스들, 그러니까 이 전원을 제어한다든지 아마 이런 식의 단순 대화 정도만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AI와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를 조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AI를 적용된 이런 디바이스들 현재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애플의 시리, 그러니까 스마트폰 디바이스에 있는 음성 인식,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알렉사 같은 이런 스피커 형태의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이긴 한데 그 사운드바에 탑재된 이제 그런 스피커 형태 또는 그 어떤 IoT를 제어하거나 로봇을 제어하는 형태 뭐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있고 이런 음성 고객 사용자로부터의 발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핵심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음성을 인식하는 STT, 이것은 음성 신호를 텍스트로 바꾸는 것인데요. 물론 SLU라고 하는 스포큰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해서 음성 자체를 바로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음성 자체를 바로 AI가 이해하지 못하고 음성을 먼저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에서 음성 인식 이런 기술과 엔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음성인식 엔진은 단순히 텍스트로만 변환했다면 그 텍스트에서 사용자가 도대체 어떤 의도로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언어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사람의 실제 그 사용자의 발화를 어떤 의미인지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GPT-3와 같은 초거대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음성 인식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텍스트로 변환된 이후에는 그 이후 과정은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의 영역에서 사실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화 관리 영역인데요. 저희가 그 최근 구글에서 발표한 뭐 패스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칠라라든지 이런 초거대 모델을 보시게 되면 AI가 되게 사람처럼 대화를 합니다. 특히 작년 구글 I/O에서 발표했던 람다라는 모델을 보시게 되면 AI가 마치 명왕성인 듯한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씬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저희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한 진보를 이루었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떤 의료 분야 그리고 저희 통신사와 같이 상품을 파는 영역 또는 보험, 금융 이런 영역에서는 그런 AI가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답변보다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골 오리엔티드라고 하는 고객 발화에 대해서 제한된 의도와 그것들의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의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 맞닥뜨리는 실제 음성 대화형 서비스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개발한 쪽에서 정해놓은 그 수십 가지 정도의 의도만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런 대화들을 잘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대화 관리라고 합니다. 대화 관리 영역에서 끝나고 나면 그거를 또 그럴싸한 사람 언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NLG 영역이라고 하고 대화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랭귀지를 만들어내는 AI가
그리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음성 신호로 변화하는 음성 합성 기술, TTS, 텍스트 투 스피치의 기술이 있게 됩니다. 이 텍스트 스피치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시간 내외에 녹음만으로도 그 사람의 음성을 그럴싸하게 따르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요. 최근 엔비디아에서는 한 20분 정도의 녹음을 통해서도 특정 개인의 목소리를 그럴싸하게 따라내는 기술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야만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자는 단순히 말을 한마디 하지만 그게 다시 대화로 돌아오는 과정은 이렇게 많은 엔진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음성인식 하나에도 저희가 VAD라고 하는 어떤 음성의 언제 액티베이션 하는지, 그 음성의 시작점과 끝점을 알아내는 것들, 노이즈를 관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변환된 거를 예를 들면 꼬꼬무라고 하는 거를 실제 이제 아주 제너럴한 모델에서 동작하게 되면 꼬무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뭐 편먹고 072 같이 이렇게 그런 이제 그 저희 VOD 그런 미디어가 있는데 07이라고 하면 숫자 07로 변환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언어의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뒤에 후처리하는 엔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합이 돼서 저 각 단계가 사람 수준에 다다라야 사실 사람과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단일 하나의 모델로서 음성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모두 사람 수준으로 해내야만 저희가 AI와 사람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의 경험은 대부분 단순 발화를 처리하는 형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좀 짚어볼 텐데요. 여기 북미의 A사는 사실은 이 컴캐스트 사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IPTV나 이런 셋탑 영역에서도 단순히 VOD를 찾거나 채널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화된 음성을 분석하고 멀티턴의 대화를 수행하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추천해주거나 찾아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 보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대화형 서비스, 개인화 고도화,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어떤 연동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멀티턴 대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에 나가기 한 30분 전인데 재밌는 쇼폼 있으면 좀 틀어줘 라고 한다든지, 그럼 그런 의미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런 멀티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꼭 어떤 컨텐츠를 직접 지정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조금 찾아줄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요. 개인화라는 것은 지금 대화를 하는 주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또는 여성인지 또 어떤 지역의 사람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개인의 발화를 분석해서 그 발화의 특성을 통해서 현재 발화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컨텐츠를 보여주거나 추천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고객의 행동을 잘 분석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VOD를 좀 싸게 좀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쿠폰을 좀 보내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고도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래쪽은 그 통신사 중에 이제 훌루의 이야기인데요.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AI가 좀 보조를 해주거나 실제 AI가 이런 콜복과 같은 형태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이제 멀티턴 대화의 씬으로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저희가 작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챗봇으로, 그러니까 텍스트형 기반의 어떤 챗봇으로 상담을 조금 자동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를 시도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음성씬이 들어오면서 음성형 챗봇, 저희가 콜봇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 일부의 상담을 해주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더 보강되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고객센터로 인입되는 인바운드 콜에만 적용되어 있다면 이제 AI가 좀 세일즈 영역까지 갈 수 있는 아웃바운드 콜 그런 영역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국내 사례를 좀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 네.
삼성에서는 지금 그 스마트 띵스를 제어하는 형태로 이제 빅스비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군들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제품군을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빅스비나 그 각 임베드되어 있는 음성인식 제어를 통해서 그 스마트 띵스들을 제어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좀 전 사례에서도 저희가 소개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서 어떤 수면 상태나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음성 대화형 서비스, 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 그런 서비스를 이제 공개하였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AT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AI 에이전트,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의 어떤 모든 서비스 접점에 음성 대화형 어떤 씬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 경쟁사인 KT 같은 경우에는 그 AI 통화 비서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식당을 예약한다든지 아니면 뭐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하는 그 AI 콜봇 형태의 AI 통화 비서의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음성 대화형 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AICC,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한 컨택 센터, 고객 센터의 기술로서 콜봇과 챗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제 고객 센터나 세일즈 영역에 이제 챗봇을 이미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음성이 가능한,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AI 센터에 AI 고객 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AI가 어떤 기존 ARS 방식이 아닌 직접 콜을 받고 아주 단순 문의 같은 건 처리할 수 있는 형태. 다만 이제 AI가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I가 응대가 안 됐을 때는 바로 상담사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이 서비스의 장점은 주말이나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긴급하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는 단순히 뭐 ARS나 홈페이지 이런 불편한 채널이 아니라 음성 좀 더 고객이 편한 채널로서 고객이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내에 저희 고객센터에 이제 상용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스마트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음악만 틀어주는 형태의 서비스에 국한돼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현재는 IoT 띵스들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맘카 CCTV라든지 어떤 그 펫케어 그러니까 뭐 그 펫에게 뭐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뭐 간식을 주거나 물을 공급하는 뭐 그런 형태 또는 이제 어떤 도어나 이런 전구들을 제어하는 뭐 이런 형태를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 대화용으로 이제 하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커넥티드 카도 좀 저희가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넥티드 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게 이게 노이즈가 굉장히 특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보통 IPTV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댁 내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한정되어 있는 노이즈 또는 되게 안정된 노이즈가 들어온다면 이 자동차 같은 경적 소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올려오는 소음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커넥티드카에 적용되어 있는 AI 기술들을 보시게 되면 단순한 명령어만 처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커넥티드카 안에서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AI로 발전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쪽에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게 사실 마지막에 있는 IPTV 통합 검색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IPTV가 기존에 저희가 들고 있는 VOD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이 계속 저희 쪽 TV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그 컴캐스트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프로필을 등록하지 않았어도 내가 성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를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주세요 하더라도 내가 아이 목소리면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게 또는 내가 성인이면 성인 슈퍼맨이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구분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저희가 VOD에 어떤 추천하는 것들이 지면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보이스나 나의 명령어에 따라서 좀 다른 컨텐츠들이 보여질 수 있고 나에게 적합한 것들이 보이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기술로 연내에 상용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U+는 이제 외부 대외 협력을 많이 위주로 기술을 확보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서비스를 런칭하는 형태로 갔었는데요. 저희가 한 3년여 동안 이런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VOC를 대응한다든지, 그리고 협력서의 기술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의 어떤 출시를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들이 발생하면서 핵심 요소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을 좀 시도해보자라는 의사결정이 됐고,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자체 기술 개발을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프랙티스가 이제 IPTV 쪽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적용된 저희 인하우스 기술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음성인식 기술이 될 수 있겠는데요. VOD명이나 IPTV에 관련된 음성인식을 완벽하게 잘해주는 STT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들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뭐 꼬꼬무, 땡치리 같이 실제 VOD명과 사용자들이 그 컨텐츠를 부르는 명칭의 그 괴리들이 발생할수록 고객들이 꼬꼬무 찾아줘 해도 저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만 찾아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학습을 시키고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TV 쪽에는 특별히 STT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과거에는 엔드 투 엔드가 아닌 뭐 칼디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형태가 많았다면, 지금은 자연어 처리에 활용했던 트랜스포머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합친 컨포머라고 하는 엔드 투 엔드 모델과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STT 엔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엔드 투 엔드 STT 모델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화, 아까 말씀드린 저희 U+만의 고유의 보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화된 TTS 엔진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경쟁력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화자 인식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개인화된 콘텐츠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프로필을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고객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소리만 듣고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댁 내에서 셋탑박스를 이용하는 게 그 가족 중에 아빠인지 엄마인지 아이인지만 구분할 수 있어도 저희가 유해 컨텐츠를 좀 걸러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더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사실 2년 전부터 저희가 화자를 인식하거나 식별하는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연내 베타 서비스를 해서 내년쯤에는 상용화가 될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성을 텍스트로 100% 완벽하게 분석하여도 결국에는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이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빅모델, 버트와 바트 뭐 이런 빅모델을 저희가 실제 프리트레인에서 저희 자체 모델을 확보했고요. 이거는 좀 다른 영역에 있는 AI 연구원이라는 쪽에 이제 엑사원 이런 초거대 모델과도 협업을 통해서 계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IPTV 씬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기생충에 일리노이 어쩌고 하는 장면을 찾아줘 라고 이제 대화를 한다고 봤을 때는 단순히 음성과 자연 언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또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면 인식을 통해서 어떤 배우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영상 인식을 통해서 다 메타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VOD 컨텐츠만 찾아주는 게 아니라 VOD 컨텐츠의 어떤 지점까지 찾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 처리 기술을 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사용자 이력을 통해서도 저희가 음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개인의 사용자 이력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인화된 컨텐츠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에 관련된 기술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TV 하나의 씬만 보더라도 이렇게 핵심 6가지 엔진을 저희가 내부에서 인하우스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MLOps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개발자 수급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발해 놓은 거를 운영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자들 이탈도 크고요. 처음에 인하우스 개발을 시작하면서 사람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U+는 워낙에 데이터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충분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ID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툴, 그다음에 개발 서버의 세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것들을 외부 솔루션에 의존해서 어떤 패키지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이 합쳐진 데브옵스의 넥스트 모델인 모델러가 직접 개발한 게 반자동 내지 자동으로 학습이 되고 그게 자동으로 상용 서비스에까지 바로 적용이 되는 형태의 이 MLOps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내부 기술과 외부 일부 협력을 통해서 MLOps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단순히 IPTV의 음성인식 서비스를 개발하는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개발자가 MLOps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자동은 아니고 이제 필요한 만큼의 GPU를 할당받게 되고 내가 충분히 개발을 해서 학습이 끝나면 학습된 거를 배포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테이징 서버에서 이제 A/B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개발하거나 내 동료가 개발한 모델과 나의 모델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A/B 테스트에서 이긴 모델이 자동으로 상용 서버에 배포되는 이러한 개념의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모델이 적용됐을 때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개발자가 정말 편하게 나가 개발한 것들을 저 단계들을 다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다 인력이 들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내가 개발한 것들이 바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조금 자동화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저희 가운데 파란색 글씨 보시면 컨티뉴어스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일부 영역은 사람이 직접 모델링을 한 거를 학습하지 않고 인풋되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정제를 해서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되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징에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모델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형태. 그래서 저희가 학습 코드를 저 CT 영역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자동 학습을 통해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A 모델과 B 모델이 경쟁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까지 저희가 좀 발전을 시키려고 MLOps 플랫폼을 내부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음성 대화형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선도 업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U+에서는 그런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음성 대화 정말로 사람과 AI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개발을 시작했고 일부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을 통해서 또 저희가 정말 고객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